그러면은 이게 바닷물이 지구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묻은 수준이구나. 묻어 있는 거죠. 사과를 이렇게 물에 넣었을 때 이렇게 묻어 있는 정도. 그 정도도 안 될 거야. 아 그래요? 그 정도도 안 될 거야. 그 위에서 우리 막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심연을 얘기하고 출렁이고. 심연이래 심지어. 심연. 그래 심연이라 그러고.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만큼 바닷속도 잘 모르는 그렇다고 거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런 막 심해 탐사 이런 게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압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압력. 압력이죠, 압력. 우리가 우주로 나가면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않으면 밖에 압력이 없으니까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게 문제거든요. 점점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데 반대로 바다로 들어가면 점점 찌그러드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많이 내려가려 심해를 탐사하려고 하면 이 굉장히 압력에 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물이 나를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압력이 커요, 사실. 내려갈 때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1, 2, 3, 4에서 금방 뭐 10기압, 100기압, 1000기압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 공간 나가면은 밖에는 0기압인데 안에가 1이니까 1만큼의 차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건데 여기서는 버텨야 될 게 아까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그러네요. 이제 그 밀려드는 압력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렵고 위험하죠. 그 결국 우리들이 못 본 물고기들이나 생명체들이 네. 있다라는 거잖아요. 심해요. 못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심해어를 보면은 생김새가 이제 전혀 다르죠.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 책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 맞게 거기에 모양이 이런 모양들이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상당히 이 지구의 조건에 제약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력이 있기 때문에 둥둥둥 떠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이라 모양이 좀 구형에 가깝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둥그런데 물고기는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란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좀 길쭉한 육상에 있는 동물이나 물 얕은 곳에 사는 물고기처럼 햇빛을 가지고 뭘 다 센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생긴 게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생명체인데 처음 본 구조도 다르고.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딱 막힌 구조로 돼 있으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 압력을 눌리니까. 방어해야 되니까 볼 때는 좀 귀신 같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 형태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심해에서. 그래서 그 SF 작가들이 어떤 괴물들 디자인할 때 심해어에서 모티브를 많이 찾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네. 어떤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모티브를 얻는데요. 뭐였지? 크라켄? 크라켄. 맞아요. 크라켄이 크라켄이 대표적인 바다 괴물인데 그 영화 뭐더라? 그 캐리비안의 해적. 크라켄이 아예 주제잖아요. 네. 예. 약간 문어같이 생긴 막 그런, 그렇죠. 네. 예. 문어가 많이 표현되는 것 같긴 해요. 바다에.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가장 징그러운 모습이 문어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우주 전쟁에도 화성인이 문어처럼 생긴 거고 맞아요. 우리 그 올드보이 그 올드보이. 최민수 씨가 문어 먹을 때 다 기절했잖아요. 낙지. 낙지 맞아. 낙지가 그 산낙지. 여러 가지 다리가 긴 그거를 먹는 거 아주 기겁을 하죠. 근데 다종류가 많잖아요. 네. 서양에도. 저는 하림 씨랑 같이 활동을 해서 그런지 저는 무섭지 않아요? 문어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되게 노래 잘할 것 같고. 보통 이런 전설이 생길 때 보면은 분명히 날씨도 맑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한 배가 사라진 거죠. 네. 나중에 봤더니 이 배에 남아 있는 흔적들이 뭔가 빨판 같은 흔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크라켄한테 당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소문이 있었다고. 실제로 대왕 문어라고 해서 맞아요. 거의 길이가 10m가 넘는 문어가 존재는 해요. 와. 존재는 하는데 이 문어는 깊은 데 살기 때문에 올라와서 그 모르고 먹지도 않을 배를 왜 공격하겠어요? 먹이도 아닌데.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마 선원들이 아마 이런 문어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맞아요. 그럼 이제 그럴 그 것 이야기를 같아요. 막 이제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학자들이 사실은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빨판 동그란 거 하나를 어디서 이제 바닷가에 떠내려온 걸 보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빨판 사이즈가 이만하니까 길이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실제 본 적은 없어요. 아직 실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하지는 못한 거예요. 오. 그래서 사실 문어가
그래서 사실 문어가 이 서양에서는 그 바다 괴물의 전형으로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의 문어 선생님을 아, 그러니까요. 되게 슬퍼잖아요. 그거 보고 문어 못 먹잖아요. 그 바다에 있는 동물 중에 두 번째로 똑똑하대요. 돌고래가 첫 번째. 그래서 IQ 이름이 100. 문어잖아요. 네. 걔가 문자가 그럴 문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럴문. 네. 문학할 때 문자예요. 그래서 이게 문어가 우리 조상도 알았던 문어가 거예요? 똑똑하다는 걸 알아서 붙인 그게 걸까? 지능이- 그게 아니라 내가 먹물을 쏘잖아요. 그 먹물이 그래서. 우리 그 아까 먹- 글씨 쓸 때 먹이었다. 먹이랑 같아서 문어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 얘는 가지 설이 얘는 있나. 문자를 아는 게 아닐까. 뭐 그래서 이름이 붙였다 그러는데요. 문어가 똑똑하구나. 네. 그래서 똑똑한 사람한테 먹물이라 그러나요? 아니, 이게 연결되겠죠. 네. 그래서 영화 컨택트에서도 문어 모양을 모양 닮은 맞아요. 그 외계인이 나오는데 그 외계인은 다리가 7개거든요. 왜냐하면 지구상의 문어는 8개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7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문어는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설정 맞아요. 네. 소통을. 문자를 먹으로 뿜잖아요. 그치. 네. 딱 그래서 문어 모양으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가 중국계 미국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어가 이 뇌과학자들한테도 아주 이상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어가 뇌세포, 그러니까 뉴런이라 그러는데 뉴런이 무려 5억 개가 있는데 물론 인간이야 뭐 1,000억 개가 넘지만 그러니까 5억 개라는 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이 이게 쥐의 6배여야 되거든요. 보통 연체동물은 훨씬 더 하등한 동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유류하고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문어는 이 뇌세포의 개수가 5억 개나 되고 그 더- 뇌세포가 다리에 그렇죠. 있다고 구석구석을.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게 음. 우리는 보통 뇌세포의 대부분이 이제 뇌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신경제로 뻗어 있는데 문어는 60% 넘게 몸에 다리에 퍼져 있어요. 있어. 다리에. 어머. 다리에 퍼져 있어요. 이렇게.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인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포유류 동물들은 그 손가락이 어디를 어떻게 가리키거나 움직이거나 이럴 때 뇌의 특정 부위에서 그 지시를 하는 손의 각 지점에 대응되는 뇌의 부분들이 다 있다는 있겠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문어는 그게 없어요. 이게 곧바로군요, 그냥. 무슨 이렇게. 뜻이냐면은 이 밑에 8개의 다리는 뇌의 지시를 특별히 받지 않고도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판단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센서가 있나 봐요? 빨판이 센서인데 단순히 그냥 흡입하는 그런 음. 달라붙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잖아요. 이게 눈이기도 하고 빛도 감지할 수 있고요. 맛도 감지할 수 있고 촉감도 감지를 하고 엄청난 촉수네요, 예. 진짜. 각 빨판이 각각 독립적으로 또 행동들 해요. 이것들 하나하나에도 신경 뭉치가 있어서 이것도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정렬로. 이것들을 모아서 손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다리의 제어는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지방자치단체. 맞아요. 그래서 사실 문어를 이제 인간에 대입해 본다면은 문어에게는 9개의 뇌가 있는 거죠. 다리 수만큼의 다리 8개의 다리에다가 다리와 머리까지 하나. 해서. 뇌까지 그래서 9개의 뇌가 있다는 뜻은 9개의 자아가 있다는 그래. 얘기예요. 9개의 자아가. 근데 그러니까 오른팔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오른팔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뇌에서 알 수 없어요. 문어는 눈으로 봐야 아는 거예요. 아, 오른팔이 여기 있네. 야, 8번 팔 일로 와. 어머나. 지시를 내려도 난 가기 따라. 싫어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인간이 사회를 구축했듯이 이 9개의 자아가 뭔가 사회를 구축해 살아갈 수 있을 그러니까 거라고요. 문어 한 마리당 사회네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그 되네. 뇌과학 먹물 주소로 회의하는 거야. 쏘지 말래니까 왜 쏘았니 너? 거길 만지지 마. 막 이러면서. 너 어딜 만져? 서로. 그러니까 서로는 알아본대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잘라도 서로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자아라는 거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아가 되게 중요한 네. 거잖아요. 우리는 자아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고
자아란 무엇인가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네. 질문은 사실 네. 기본적으로 자아가 하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그렇죠.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뇌과학이 자아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런 답을 낼 때 사람들이 되게 경악을 하고 하는데 네. 사실 인간도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그때 한번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네. 옛날에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미각이 다 다른 데서 감지가 되잖아요. 이것을 다 따로따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무언가 하나의 존재가 여기 눈 뒤에 앉아서 이 5개를 한꺼번에 통합하여 종합한 어떤 최종 결과물을 느낀다는 자아관을 갖고 있고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문어 같은 동물을 보면 이 우주에는 자아 자체가 원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궁금한데 우리가 지금 이 유람선을 타고 여러 나라들 사이를 오가고 네. 지금 여기 있잖아요. 공해상이에요. 공해상이죠. 여기는 지금 어느 나라도 아닌 네. 그렇죠. 거죠? 다국적 네. 공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진짜. 그렇네요. 여기서 죄를 지으면은 어느 나라에서 우리를 조사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네. 공국으로 소환되겠죠. 영국 소환인가요? 아 여기 이 배 위에서 예를 들면 어떤 분하고 다퉈요. 공해상이라면 이 배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 아마 이 배 안에 폴리스가 있을 것 같아. 어느 나라 폴리스일까요? 한동일 쌤 어디 있어요? 동일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우리가 배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 네. 또 변호사니까. 네. 아, 아, 그러네요. 변호사시니까. 아시겠죠? 아실 거예요. 잠깐만. 아 여보세요? 아 동일쌤. 예,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요. 예. 네 오늘 녹화 쉬시잖아요. 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썰매 미끄럼틀 타고 내려왔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도 강추입니다. 꼭 한 번씩 타보시죠. 너무 재밌습니다. 네네네. 진짜 재밌게 노셨네요. 오늘 지금 선생님 심심하게 계실까봐 아, 예. 되게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예. 괜한 걱정이었네요. 종신쌤도 한번 꼭 타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혹시 이 배 안에서 범죄나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떤 나라의 치안에 간섭을 받게 되거나 뭐 일단 모든 사건은 형사냐 민사냐에 이제 그 구분을 나눠야 되고 지금 이제 종신쌤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 형사를 얘기하는데 네. 그냥 우리나라 형법을 설명하면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도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외국인에게 그거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나라? 아마 거의 그러니까 그 나라의 형법을 우리나라 적용한다라고 배일 때. 하니까 이 배의 그 그죠? 국적에 그렇죠. 해당되는 그 법에 따라서 그 배의 국적에 따라서 그리고 배 안에서는 보통 선장님의 권한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선장님이 거의 뭐 여기에 재판관 역할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혹시 미끄럼 타시다가 드신 거 아니죠? 아 이제 타고 내려와서 좀 숨을 돌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행히도. 다행입니다. 엄청 웃었습니다. 예. 저희는 바르셀로나에 다녀와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미끄럼틀을 타실 줄이야. 의외였어. 그래서 현대적으로 저런 별자리 역할을 하는 게 스타링크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링크가 42,000개? 그걸 만들면은 우리 같이 내비게이션 없으면 공간 파악 안 되는 사람조차도 이제 구글맵 딱 켜면 내가 바다 어디 있구나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새로운 인공이 만든 별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서비스가 없었을 때는 자기가 배를 타고 나갔는데 어딘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바다로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배라든가 이런 도구도 필요했겠지만 네.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다음부터 나갈 수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2개의 좌표가 있으면 돼요. 경도와 위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위도는 태양을 볼 수 있으면 위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도에서 머리 꼭대기에 있고 북극에 가면 땅바닥에 있을 테니까 이 각도를 보면은 아 내가 북극에 있구나, 내가 적도에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위도는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경도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어느 한 기준점을 잡아서 거기서부터 몇 도 각도에 있다가 경도거든요. 네. 근데 지구가 24시간에 이게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는데 1시간 시차가 났잖아? 여기는 15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도를 이미 알고 있는 한 장소에 지금 시간을 내가 알 수만 있으면
나의 경도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 런던의 시간이 얼마일까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런던을 떠날 때 런던의 시계를 하나 갖고 타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구나. 만약에 이 시계가 그 시계는 런던에서 출발해서 쭉 같이 따라왔는데 그 시계를 보니까 지금 12시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1시인 거죠. 그러면 시차가 1시간이네. 그래서 경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확한 시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시간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멀리 가면 오차가 쌓이면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데 도착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경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박들이 침몰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실었던 온갖 상품과 그런 게 다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했던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당시에는 아주 전 세계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경도 얘기를 맨날 하고 있는 채로 어떤 쟤 좀 이상해 뭐 정신 나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경도나 찾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 경도 찾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런 어이없는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랬다고 그거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여러 나라마다 이제 경도와 시간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기술을 누가 입증을 하면 돈을 줄게. 포상금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1700년대 초반에 경도법. 온갖 학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걸 이제 검증하고 서로 막 기술 만들어서 유출 안 되게 하려고 막 보안 유지하고 이런 게 분위기였대요. 온갖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